때, 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획을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은 이제 통일신라 불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남북국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국 시대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위에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자, 통일신라를 그럼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위에 이제 북쪽에는 발해가 있죠. 발해가 있는데 발해는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판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다음에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불교를 먼저 살펴보면 이전에 삼국시대 불교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삼국시대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에 누가 불교를 전해줬는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공인했는지를 초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는 불교를 수용한 목적이 있겠죠. 왕권 강화라든가 왕족불이라든가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고구려 때 하면 소수림왕, 순도, 전진의 순도, 백제, 친유왕, 동진의 마라난타.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도 이미 눌치왕 때 이제 불교를 전달은 받았지만 공인되지 못하고,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이게 꼭 잡고 가야 됩니다. 자, 통일신라로 가면 특징 먼저 살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라는 사상이, 애들이 이제 불교는 이제 이미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공인돼가지고 이제 많이 접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왕권 강화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야. 여기 보면 불교 사상이 심화 발전됐다. 불교 자체가 발전된 게 아니고 이제 불교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거지. 예전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니? 이제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남중 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들이 없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 아니면 동네 형들하고 같이 놀려고, 축구나 농구하고 놀려고 나갔는데, 가다가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제 성경을 보든지 하겠지. 물개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더 이해하게 되고. 똑같은 거야. 불교도 심화 발전한 거야. 이제 학자들이, 이제 스님들이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불교의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는 귀족들이나 왕족들 위주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교화의 대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는 줬지만 딱 그뿐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도 이제 불교를 자꾸 부처님도 접하면서 이제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교의 대중화. 물론 통일신라 때 스님들이 불교를 대중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그 이유에 대해서 차차 설명을 할게. 자, 이제 인물을 보면 이제 3명의 인물이 나와. 이 외에도 뭐 김교각이라든가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딱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겠지? 인물이 3명이 있어. 첫 번째 원효를 살펴. 원효는 같이 의상하고 친구잖아. 물론 원효가 나이가 더 많아. 워낙 유명한 일화라 이거 알고 있을 텐데, 얘네 둘이 이제 통일신라 때 당나라, 이때 당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랬어. 지금도 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야.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둘이 이제 어디 지점에서 잠이 들었겠지. 잠이 들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가 일어나서 옆에 있는 이렇게 막 잠결에 어떤 물이 떠 있길래 바가지 같은데 물을 가지고 벌컥 마셨단 말이야. 그게 너무 시원한 맛, 너무 맛있게 마셨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어. 썩은 물. 와, 근데 얘가 이제 그때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사람은 뭐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구나. 그러니까 이걸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안에 있는 거 다 이제 개워냈겠지만, 그 전에 이거는 그냥 시원한 물이야 라고 마시면 그냥 시원한 물인 거야. 그러니까 사물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물까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굳이 중국으로 유학 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안 갔단 말이야. 원효가 그래. 근데 의상은 새벽에 그냥 푹 잔 거야. 물을 안 마셨어. 그러니까 뭐였어?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이제 신분상으로도 차이가 있어. 원효 같은 경우는 육두품이야. 육두품. 진골이 될 수 없는 육두품이고, 의상 같은 경우는 진골이었어. 그리고 이제 둘 스님인데, 차이점이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원효 아저씨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전도라 그러지. 전도? 그러니까 전교? 막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많이 이제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설파하고, 가끔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많고. 의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어. 제자들 만들어가지고 불교를 전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가르치고. 자, 원효 같은 경우는 교종 승려야. 이건 쓰지 않았어. 의상, 이때 다 교종 승려. 선종은 통일신라 후기로 가야 나와.
선종. 이따가 다 설명할 거야. 자, 일단 교종의 승리였다라는 점만 찾고 가면 되고, 이 친구는 육두품이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당나라 유학 안 갔다 그랬잖아. 그 뭐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야. 그래서 행동을 멋대로 해. 스님은 결혼을 안 하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해버려. 그것도 공주라고 해버려. 요석공주. 그 태종무열왕, 그 김춘추의 딸이야. 그 요석공주랑 결혼한 건, 아무튼 결혼을 해서 그 아이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설총이야, 설총. 설총 같은 경우는 썬오브 원효지. 그래서 원효의 아들이 되고, 여기는 원씨고 여기는 설씨잖아. 이거는 본명이야. 본명은 원효가 아니고 설서당이라 그래. 설서당. 그래서 아들 이름이 설총인 거야. 얘는 이제 통일신라 유학 파트에 나올 거야. 유학자로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신문왕, 통일하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잖아. 근데 그 신문왕한테 뭐 화환계도 갖다 바치고 그래. 되게 유명한 글이거든. 그래서 다음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이제 교종 중에서 법성종이라는 종파야, 종파. 불교 교종이 5개가 있어. 다음에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 법성종을 이제 개창을 해. 대표적인 절로 유명한 절 분황사가 있어. 분황사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 파트 배웠잖아. 삼국의 문화. 분황사는 선덕요한 때. 그리고 벽돌을 이제 모방했다.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는 그 절이야. 절 관련 있는 절이야. 자, 그리고 이 아저씨는 중국으로 유학 안 갔다 그랬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리고 갔다 와서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노래랑 춤으로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렇게 설파하고 다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만들었어. 그것도 무예가라 그래.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다라고 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다닌 거야.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거추장스러워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결국 파괴승이 돼버려. 불교에서 쫓겨나는 파괴승.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는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얘기를 해. 중요한 거 별표 쳐줄게. 이 정도. 네.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부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이 부처님은 서방 정토, 즉 극락에 계시는 분이야. 극락에 그러니까 천국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이제 설법하는 거야. 가르치는 건데. 아미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극락에 가려면 그냥 아미타불만 외치면 된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된대.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 여기서 나온 거야. 나무라는 말은 나 누구한테로 갈래요? To go라는 뜻이야. 귀의할래요. 누구한테? 아미타불한테. 아미타불한테 갈래요? 아미타불한테 갈래요? 막 이걸 계속 외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러면 아미타불한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 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예전에는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내 마음만 닦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 되게 편하겠지. 불교의 대중화. 누구든지 접근하기 편한. 종교가 너무 어려우면은 믿기가 힘들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믿는 게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하면. 또 하나, 이 아저씨가 강조한 일심사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화장사상이라고 해요. 일심사상은 한 가지 마음이야. 일심. 한자를 일심. 글씨 되게 못 쓰는데 일심. 한 가지 마음. 모든 것은 한 가지 마음에서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툼을 하지 말자. 서로 화해하자. 조화를 이루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종파, 모두 이제 이 불교도 교종도 시간이 지나면 스님들도 갖는 생각들이 되게 달라. 깨닫는 것들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막 종파들이 생기기 시작해. 근데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조화를 이루자라고 얘기했고, 분파의식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지. 여기서 키워드는 일심사상, 화쟁사상이야. 굉장히 중요해. 일심사상, 화쟁사상 나오면 원효야. 원효. 그러니까 아미타 신앙 나오면 원효야. 무예가 나오면 원효야.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 프렌드 의상 볼게요. 의상은 진골 출신이야. 진골. 귀족이라는 얘기야. 귀족이야. 그 귀족인데 이 아저씨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야. 당나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야. 많이 배워본 사람이지. 근데 이 아저씨는 사실 유학은 갔다가 되게 늦게 온 이유가 뭐냐면 졸업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스승 밑에서 지엄이라는 스님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계속 빠꾸 맞는 거야. 빠꾸 먹고 그 졸업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 써낸 책이 있어. 그게 글이 있는데 화엄일승법계도라는 거 이거 하나 써내. 이거 하나를 써내가지고 졸업을 겨우겨우 해. 그래서 이제 다시 신라로 돌아온 케이스야. 화엄일승법계도 하면 의상이야. 여기 이 이름에서 알겠지만 화엄, 그래서 화엄종을 개창했어. 화엄종 하면 무조건 의상인 거예요.
의상. 화엄종도 역시 교종이야. 교종의 5가지 중에 벌써 두 가지 나왔네. 어딨지? 법성종, 화엄종. 이 외에도 법상종이라도 있고 대율종, 열반종 이렇게 해서 5개야. 다음에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 대표적인 절로는 부석사라고 해서 부석사. 이것도 있잖아. 뭐 절을 짓고 있는데 동네 이제 깡패들이 온 거야. 이제 강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절을 못 짓고 이제 방해한 거야. 근데 이제 주술로 인해서 이제 돌이 막 붕 떴다 막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강도들이 도둑들이 그냥 집에 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한 절이야 부석사. 자 화엄 계속 화엄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이 사람은 화엄 사상을 이제 강조를 했어. 화엄 사상. 화엄 뭔가 어때? 화해하자.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일즉 하나가 곧 모든 것 그 만물이라고 보면 되고 모든 것이 곧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는 만물이고 만물은 하나야. 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거고 모든 것은 하나야. 그러니까 즉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서로 조화를 이루자. 그러니까 나란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이제 뭐 2학년 일반이라고 치자, 아니 문시중학교로 치자. 문시중학교 한 1원일 뿐이야, 그치? 1원일 뿐이야.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는 저는 문시중학교 선생님입니다 하면은 문시중을 대표하는 게 되겠지, 그치?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있을까, 뭐 서울대야. 그럼 내가 서울대생이지만 밖에 나가서 서울대 안에 있을 때는 서울대생의 한 명이 불과했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설명할 때 저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하면 나 서울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해해도 될까? 여러분들 가정이 있어? 너희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그냥 한 일원이야. 누군가의 아들일 뿐이야. 그치? 근데 나가서 너네들이 땡판을 치는 순간 너 혼자 욕먹는 게 아니라 가정이 같이 욕먹는 거야. 왜? 너는 곧 너네 가정을 대표하니까. 너는 가정이고 가정은 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실이 발라야 돼.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욕먹어. 그치? 대체 그렇지 않겠니? 아버지가 살인자인데요? 이러면 물론 나는 살인을 안 했지만 그냥 찝찝하잖아. 실제 그냥 그렇지 않겠니? 뭐 저 사람 아버지가 과거에 뭐 살인자였대. 아니면 저 사람 뭐 형이 뭐 살인자였대. 뭐 감옥 들어갔대. 그러면 뭔가 나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볼 때 좀 다르게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해.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어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렇게 못 본다니. 넘어갈게. 일단 또 하나 이 아저씨가 강조한 거는 관음신앙이야. 이것도 중요해. 관음신앙. 관음신앙은 여기 아미타 신앙하고 비교해보면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미타 신앙은 이제 아미타불은 극락으로 가게 해주는 부처님이고 여기 관세음이라는 부처님, 정확히 하면 보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 아니에요. 보살은 부처님 이전 단계라 그랬어. 저번에 삼국시대 때 설명한 것 같은데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는데 잠깐 스톱하고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고 갈게요. 구제해주고 갈게요. 도와주고 갈게요. 라고 하는 게 보살이야. 그래서 관세음 보살인데 관세음이라는 부처님은 뭘 하냐면 여긴 천국 가게 한다 그랬잖아. 이 같은 경우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즉,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들어줘. 나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아빠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게 관세음이야. 관세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기도를 해. 이제 수능이 거의 이제 수능이 다가왔다고 치자. 그럼 이제 너네가 기도를 할 때 아미타불님 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런 힘이 없어. 이 사람은 어디 가게 하는 거? 극락 가게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관세음한테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극락 가게 해주세요. 관세음한테 계속 기도해. 그럼 들어줘? 못 들어줘? 못 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은 현세에 관련된 거야. 현세의 아픔이나 뭐 현세의 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두 개 너무 좋은 거야. 천국도 가고 싶고 현세에서 잘 되고 싶고. 그래서 두 개를 엮어버렸어. 뭐라 그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걸 계속 외우는 거잖아. 죽어서는 극락 가고 싶고 살아서는 다 잘 되고 싶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화엄일수 법계도 했고. 중요한 거. 자, 의상 하면은 무조건 화엄자가 다 들어가야 돼. 화엄자, 화엄 이렇게 화엄사상, 화엄종, 화엄일승 법계도 관음신앙, 관세음, 줄여 관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초. 다 중요한 거예요, 별표. 자, 이제 해초인데, 해초 아저씨는 너무 고맙게도 이 아저씨들이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잖아. 그래서 한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 아저씨 이제 인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행문을 쓰는 거야. 그게 왕오천축 국전이라고 해. 이걸 읽을 때 왕오천축 국전 이렇게 읽는 게 왕오천축 국전 뭐 이렇게 읽는데 이게 끊어서 읽어야 돼. 왕으로 가다라는 뜻이야. 어디를 가? 5개의 천축국. 이때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그래요. 나라가 쪼개져 있었어요, 인도가. 그래서 가다 5개의 천축국. 갔다 와서 쓴 이야기야. 기행문 같은 거야.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돼 있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의 펠리오라는 사람이야. 그 두낭석굴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인데 거기서 이제 발견한 거지.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거고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하면 여기 또 있는 게 있지. 직지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불교를 살펴봤고 삼국시대의 불교에 비해서 되게 심화 발전됐고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한 거야. 이것도 대중화에 기여를 한 거지. 사람들한테 관세음보살을 가르쳤으니까 외우라고 하고. 자, 이제는 통일신라의 불교를 살펴봤고 이제 발해의 불교를 살펴볼 거예요. 발해는 큰 특징이 많이 없어. 공부하기 되게 쉬워.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도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라고 보면 되고 역시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어. 특히 이제 왕실 중심이라는 얘기는 문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왕 문왕이잖아. 얘는 싸우는 왕이 아니었지. 얘 아빠는 대부의 싸우는 왕이었지만 문왕은 그러지 않았다. 불교를 굉장히 불교의 이상적인 그 성왕을 자기가 불교의 이상적인 성왕이래. 그러니까 불교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거야. 힘이 아니라 불교의 힘, 그러니까 불법으로 되게 도덕적인 걸로 도의 정치라고도 하는데 왕도 정치라고도 하고 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를 금융성법대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왕인데 이제 불법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불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성법대왕이라고 자기를 자처하고 이게 나와요. 불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 이 정도? 특징이 많이 없어. 일단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고 이제 발해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불병자상이라는 이제 문화재가 나오거든요. 불상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라고 해서 이불병자상이야. 이불병자상 사진 보면 될 거고. 이건 큰 특징이 아니야. 일본의 불경을 전파했다라는 거 정도 알면 돼. 그리고 아까 통일신라 때 빼먹은 게 있는데 원효하면 책들 저서들이 있었잖아. 뭐 대승기신 논소라든가 신문화쟁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금강산맥경론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되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중요하진 않고 조금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게 신문화쟁론. 화쟁 들어가면 일심사상, 화쟁사상 들어가면 원효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고 화엄이 들어가면 의상이다. 보면 돼. 자, 선종 볼게. 선종은 이제 교종이랑 좀 이제 다른 건데, 자, 교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지만, 교리하고 계율을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거,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 귀족이나 왕들 외에는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안 그래.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선종이라는 건 통일 무렵에 전래됐지만, 실제는 신라 말에 유행을 했다. 여기 키포인트야. 신라 말. 그러니까 신라가 무너질 때쯤 사상적 기반이 이제 마련된 거야. 왜냐면 이제 지방 호족들이 이제 신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 나오는데 그때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념,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선종이 했다라고 보면 돼. 자, 선종의 특징을 보면 얘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참선하는 거야. 수행하는 거. 폭포 떨어지는 데서 물 맞고 있으면 아프지. 그런 거. 내가 아프면서도 참고 하면은 깨닫는다라는 얘기야.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깨닫는 거. 기도가 쉽니? 공부하는 게 쉽니? 기도가 쉽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치?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 참선 수행하면 갑자기 깨닫는데 이걸 도노라고도 하는데 깨달아.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이야.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실천적이야.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9개의 산에서 9개의 종파들이 생기는 거야. 선종의 구산 선문이라 그래. 신라 이제 말기로 가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엄인가?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왕건을 많이 도와주거든. 그래서 이건 호족들이 되게 좋아해. 플러스야. 호족들이. 왜? 이전에는 귀족이나 왕만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호족도 할 수 있는 거야. 호족도. 그리고 선종하면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 교종 같은 경우는 모두 부처님인데 선종 같은 경우는 우리 스님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 우리 스승님. 그래서 예전에 교종 같은 경우는 탑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탑이 아니라 승탑이 나오는 거야. 우리 스승님을 기리는 탑. 이거 승탑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반신라적이야. 왜냐면 신라는 교종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 교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반신라적인 모습. 당연히 호족들이 신라를 싫어하거든. 신라의 반대 기치를 내걸고 신라에 대해서 되게 반대 기치를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호종하고 선종하고는 친했다라고 보면 돼. 영향은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도 부처가 될 수 있잖아. 계속 전파되는 거야. 이제 선종, 불교 문화가 전파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예전 교종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이제는 지방에도 지방 문화가 성장하는데 발전하는데 한 도움을 준 거지. 호족들이 좋아했다 그랬잖아. 호족은 지방에 있는 거야, 귀족에 있는 거야? 호족은 지방에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야? 지방에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귀족이라고 했을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거의 중앙에 있는 애들이에요. 중앙에 지방에 있는 애들을 지방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 이렇게 지방 호족. 호족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돼요? 호족이 중앙으로 가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 호족. 그러니까 이게 멧돼지라는 뜻이래. 귀족들이 만든 비하하는 말이야. 멧돼지같이 돌진하는 녀석들 이게 호족이야. 그리고 이 선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려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바탕이 된 거지. 뒷받침이 된 거야. 이념이 된 거야.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 쉽게 말하면 명분이야, 명분. 우리가 고려를 건국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을 때, 왜? 이유라고 했을 때, 호족, 왕건도 호족 중에 한 명이었거든. 내가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라, 망해가는 신라, 타락한 신라를 없애고 이제 고려를 만드는 게 합당하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발해에 대해서 살펴봤고, 대부분은 교종이었지. 대부분이 아니라 교종에 대한 불교. 그리고 이제 선종까지 살펴봤어. 이제 교종하고 선종을 좀 비교해 볼게. 자, 교종 같은 경우는 5개의 교단이 있어. 5교라 그래. 그리고 선종 같은 경우는 9개의 교단이 있어. 구사연이라 그래. 자, 교종 같은 경우는 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거야. 뭐 신라 상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신라 중대 때 많이 유행을 했고, 선종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하대 때, 이제 신라가 망해갈 때쯤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왕실과 귀족들이 좋아했다. 왜냐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오직 부처는 왕이나 이제 귀족들 위주로 받아들였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아니다. 선종은 호족들이 되게 좋아했다. 좋아했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지. 참선하고 수행만 하면 돼. 글은 잘 몰라도 그냥 참선,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폭포에서 물 맞으면서 하는 거, 수행, 참선, 수행, 기도하면 된다. 얘는 공부해야 된다. 경전과 교리. 그리고 이제 교종 같은 경우는 전통과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 왕실과 귀족이니까. 하지만 왕실과 귀족에서 멀어져 있는 되게 지방에 있는 호족들한테는 전통과 권위 따위는 대낮져 버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야 이제 얘네들을 까고 얘네들을 없애고 얘네들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종 때 빼먹었는데 선종에서 얘기하는 이제 교리들이 있어. 불림 문자라 그래. 불림. 부처님이 되는데 문자는 중요하지 않다. 문자로 깨닫는 게 아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도노라고 해요. 도노. 갑자기 깨닫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참선하다 보면 갑자기 깨닫는 거야. 참선 그 있잖아요. 그 가부좌 틀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스님이 막대 같은 거 가지고 막 때리면서 다니잖아. 이제 조는 애들 있으면 때리고 막 그런 거. 그거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불린 문자, 그러니까 문자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있고 또 염화 미소라고 했죠. 염화는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부처님이 연꽃을 가리키면서 저게 뭐 연꽃을 그냥 가리켰어. 가리키니까 염화만 다른 제자들은 그 눈치 못 채고 염화만 미소를 딱 지었대잖아. 뭔가 깨달은 거야. 연꽃을 가르친 거를 통해서 염화만 미소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부처님이 이제 연꽃은 되게 진흙, 그런 좀 뭔가 썩은 물이라고 해야 되나? 좀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잖아. 근데 불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처럼 혼탁한, 나 같은 인간,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 혼탁한데 그 안에서 깨우치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작은 미물도 소중하다라는 얘기야. 다 불성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불교의 교리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자, 좀 더 심화로 갈게. 옛날에는 중요한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언급이 돼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 자, 5교라고 있어. 5개. 5교 하면은 그냥 무조건 교종이야. 교종이 5개의 교단이 있어. 열반종, 계율종,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이야. 열반종, 계율종은 이제 신라시대, 이제 대부분 삼국시대 상대 때 유행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열반은 열반에 든다라는 거야. 이제, 깨달아가지고 열반에 든다. 이제 부처님이 된다. 극락에 가 있는다. 이런 거 열반 든다. 열반인데, 열반종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덕이라는 사람이 있어. 보덕이라는 사람은 이제 고구려 사람인데, 백제로 가가지고 이제 열반종을 전해서. 근데 자기가 백제로 가고 싶어서 간 거는 아니야. 근데 이때 당시 때 연개 소문이, 이제 상대라고 이제 상대 때 만들어진 거고, 열반종은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 근데 연개 소문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잖아. 근데 연개 소문이 추구했던 종교는 도교거든, 도교. 그래서 불교 이제 스님들을 굉장히 핍박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백제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열반종이 그렇게 해서 백제의 전파가 되는 거야. 계율종 하면은 유명한 스님 나와. 자장면에서 자장 하면은 기억나는 탑이 있어야 되지. 황룡사 구충 목탑을 건의했던 사람이야. 이때 왕은 선덕 여왕이고, 황룡사라는 절을 지은 왕은 신라의 진흥왕이다라는 거 잡고 가야 돼.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충 목탑을 건축하는
최고의 건축 기술자 백제 아비지가 와서 했다. 라는 것까지 잡고 가면 좋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중대로 가면 화엄종. 화엄종 하면 화엄 하면 의상이 떠오른다 그랬잖아. 의상 하면은 일찍딱 다질길 뭐 이런 얘기. 이거까지 화엄 사상까지 잡고 가야 되고, 이 사람이 지은 절 부석사라든가 안동에 있는 봉정사라든가 양양에 있는 낙산사. 와, 낙산사 진짜 예쁘거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불타고 그랬는데 진짜 예뻐. 낙산사 자체가 예쁘다기보다 그 자체도 예쁜데 거기 경관이 정말 예뻐. 그 주상절리도 막 있고 해서 한번 가보면 되게 큰 돌로 만든 이제 석상, 불상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크고 멋있고. 근데 그래, 한번 가서 한번 보면 좋아요. 그 앞에 해변가가 있어. 해변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변가가 아니라 해수욕장이 있구나. 해수욕장에 이제 닭강정이 팔아. 맛있어. 자, 의상은 진구 출신이고, 화엄이 있으면 법계로도 잡고 가야 되고. 자, 법상정 하면 진표야. 모르겠지, 진표. 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상정도 그렇게 이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나온 김에 다른 역사적 사건과 연결을 해보려고 굳이 써놓은 거예요. 진표가 만든 건 진표하면 이제 금산사, 김제에 있는 금산사가 대표적인 적인데, 이 금산사에 유폐됐던 호족이 있었어. 왕이기도 했지. 그게 견훤이야, 견훤. 써놨지, 견훤. 견훤이 자기 큰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안 했어. 신검이라는 애한테 안 하고 금강이라는 애한테 왕권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인가? 이제 걔한테 물려주려고 한 거야. 그때 첫째 아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야, 신검이가. 그래서 아빠를 금산사에다가 유폐시켜버려. 가둬버린 거야. 정말 아름답지, 가정이. 근데 거기서 또 견훤이 나체를 해가지고 이제 밤에 몰래 도망 나와. 정말 아름다운 사건들이야. 그런 일이 있었던 이제 절이야. 금산사에 있는 이제 일. 그 다음에 이제 법성종 같은 경우는 법성종 하면 원효라고 그랬죠. 원효 하면은 기억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아미타신앙. 의상 하면은 관음신앙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미타신앙, 일심사상, 화쟁사상이라는 거 같이. 그냥 무애가 이런 것들 이 정도 갖고 가야 돼요. 원효. 그 아들이 있다 그래서 설총이야.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는 부산선문이라 그랬어. 지도에 보면 나와 있잖아. 그래서 9개의 산이 있는 데다가 구산, 산하고 여기 관련 있는 거지. 9개 이제 구산 선문을 만든 거야. 9개 교단, 선종의 교단을 만들었어. 대표적으로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신라 하대에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대 대표적인 사람 도의하고 이영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이영도 잘 몰라. 내가 도의 정도, 도의의 가지상파를 필두로 해가지고 9개가 생겼다. 마지막에 이영의 승리상파까지. 이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왕건에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사상적 바탕,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거야. 왕건을 지지해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종과 선종의 비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이제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가 너무 횡해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도 사실 유학을 다 쓰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썼다가 다 지웠어. 팔 끊어질 것 같아. 자, 풍수지리설 볼게요.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전래가 된 시기는 신라말이에요. 이것도 신라말. 도선이라는 선종 승려야. 그리고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왕건을 굉장히 지지해줬던 사람이야. 풍수라는 말은 좀 생소하진 않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이게 안테나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터 알아보고 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풍수지리설의 한 종류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용을 볼게요. 풍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람, 물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 산, 물, 땅 그 모양을 살펴가지고 이 땅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다가 수도를 세워도 되겠구나, 아니면 자기 집 또는 묘지를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야. 어디 위치가 더 좋은지 살펴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그 영화가 있어. 명당이라는 영화였나? 지성이 나오고 했던 건데, 그 유준상 나오고 했던 거. 그거 보면 나와 있어. 다 요거 묘지 가지고 막 싸우는 거잖아. 어디 묘지에다가 하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있지. 이거는 단순히 원래 오리지널 풍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땅이 좋구나, 살기 좋고 그냥 이 땅에 살면 건강하겠구나, 요 정도였는데, 여기에 뭐까지 합해지냐면 도참사상까지 합해져. 도참이라는 건 예언이야, 예언. 예언까지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에 집을 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후대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예언적인 도참사상까지 혼합이 되는 거야. 짬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풍수 도참사상이라고도 해. 풍수지리설. 우리가 받아들이는 풍수 도참사상. 순수하진 않아. 명당 영화 보면 잘 나와. 흥선대원군이 실제로 그랬잖아. 자기 아버지 묘를 어디다 쓰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고심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로 이제 막 정치적인 다툼도 하고. 실제로 그랬대. 우리나라에서 정설인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대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들한테 실제 들은 얘기야. 특강 때 들었나?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까지 살펴보진 않았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 그 흥선대원군이 예산에다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남영군 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굳이 고집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그 묘를 쓰게 되면 그 후손이 2대가 황제가 태어날 거라고 그랬었어. 왕도 아니라 황제.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눈이 먼 거지. 거기다 이제 남영군 묘를 딱 세웠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그 아들인 고종이 왕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대한제국을 세워서 황제가 된단 말이야. 그 아들 순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되게 죽었잖아. 되게 비참한 왕이었잖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펴보지도 못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어느 한 땅에다가 묘를 쓰면 되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다. 이제 그런 땅이 있어. 어디냐면 이제 용인에 있대. 용인에.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막 사들이는데 다른 풍수가들이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거기다 놀이동산을 이제 지어버렸지. 삼성 얘기하는 삼성 에버랜드. 아니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놀이동산 하려면 롯데월드처럼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다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놀이동산하고 거기다 무슨 학술관도 있고 그래. 그 땅에다가 이렇게 묘를 쓰면 자손이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설이 있다 그래. 자, 영양 넘어갈게요. 영양은 단순히 호족들이 이것도 좋아했겠지. 왜냐면 자기가 사는 수도에 살지 않지만 지방에 살지만 그 지방 땅이 굉장히 진짜 길한 땅이야. 흉하지 않고 흉이라고 하자. 되게 좋은 땅이야. 여기다가 이 땅에서는 왕이 태어날 거야. 이런 예언적인 도참사상까지 가미된다 그랬잖아. 호족 세력이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풍수가들이 붙어가지고 이 지역, 뭐 경주가 아니라 어디 있을까? 이제 호족 견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전라도 지역에 뭐 왕이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라도에서 어느 지역, 뭐 상주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왕건 같은 경우도 송악이라는 땅은 되게 길한데 여기서 분명히 시대의 흐름을 바꿀 그런 왕이 태어날 거야. 그 왕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주 중심에서 지방을 강조하는 거, 이제 경주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다른 지방이 이제 경주는 쇠퇴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이 뜬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왕이 훌륭한 왕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풍수지리설. 그러므로 고려가 건국될 때 사상적 배경으로 있었던 건 선종을 얘기해서 교종이 아니라 선종. 또 하나는 풍수지리야. 풍수지리. 그리고 또 하나. 뭐 다음에 이제 하겠지만 이 호족한테 붙는 애들이 있어. 신라시대 때 차별받았던. 실력은 진짜 많은데 진골이 아니라서 차별받았던 애들. 육두품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세운 게 고려야. 고려.